여러분, 우리 몸이랑 저 귤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사실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 어떻게 무생물인 돌에서 장미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돌멩이와 새, 쓰레기와 나무,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알죠. 아, 저건 살아있고 저건 아니구나 하고요. 근데 그 경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명확할까요?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대체 뭘까요? 자,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가장 알기 쉬운 비교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바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과 장미입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돌은 아마 수억 년 동안 저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아무 움직임도 없고 변하지도 않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장미는 어때요? 햇빛을 향해 쑥쑥 자라고 예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만들고 언젠가는 시들겠죠. 살아있다는 것의 역동적인 순항,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둘을 현미경으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둘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그러니까 원자는 놀랍게도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수소 원자나 저 돌멩이의 수소 원자나 근본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생명체에만 있는 뭔가 특별한 생명의 원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대과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건 없다고요. 말하자면 레고 블럭은 완전히 똑같은데 그 블럭으로 하나는 단순한 벽돌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아주 화려한 성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조직화의 수준에 있습니다. 원자들이 얼마나 더 복잡하고 촘촘하게 얽혀 있느냐, 바로 그거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가 돌에서 개미, 그리고 인간으로 갈수록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나죠. 결국 생명이라는 건 고도로 조직화된 물질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완전히 새로운 속성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불과 한 1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그때 과학계를 지배했던 생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바로 생기론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것들에는 무생물에는 없는 어떤 신비한 생명의 불꽃이나 활력 같은 게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이 믿음에 아주 확실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바로 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였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의 아주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영양액을 팔팔 끓여서 안에 있는 미생물을 싹 다 죽입니다. 이 구불구불한 목이 공기는 통하게 하면서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미생물은 딱 걸러내주죠. 그래서 영양액은 아주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돼요. 하지만 플라스크를 살짝 기울여서 목에 걸려있던 미생물이 영양액에 닿게 하는 순간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이 명쾌한 실험을 통해 파스테르는 아주 강력한 결론을 내립니다. 생명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미 존재하던 생명으로부터만 태어난다고요.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이 한 문장은 이후 거의 100년 동안 생물학의 절대적인 법칙, 거의 철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파스테르의 이 위대한 발견이 과학자들에게 아주 골치 아픈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온다면 그럼 대체 맨 처음에 이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 왔다는 걸까요?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말 대담한 아이디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생명의 기원이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원시 지구의 아주 뜨거운 화학 반응 그 자체에 있다는 화학 진화설이었죠. 1930년대에 러시아의 오파린이 이런 가설을 내놓았고 마침내 1953년에 미국의 스탠리 밀러가 이걸 실험으로 증명해 보려고 나섭니다. 밀러가 뭘 했냐면요. 말 그대로 실험실 안에다가 아주 작은 원시지구를 만든 거예요. 수십억 년 전의 뜨거운 바다는 펄펄 끓는 물로, 메탄이나 암모니아로 가득했던 원시대기는 가스로, 그리고 밤낮으로 번쩍이던 번개는 전기 스파크로 재현한 거죠. 자,
그렇게 이 미니 원시 지구를 일주일 동안 가동시켰습니다. 플라스크 안에 갈색으로 변한 액체를 분석해보고는 과학계 전체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아무 생명체도 없던 완전히 깨끗한 무기물 환경에서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벽돌인 아미노산이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아미노산이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고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처리하는 작은 기계들이거든요. 생명의 설계도는 아니지만 생명의 부품이 저절로 생겨난 거죠. 물론 밀러가 실험실에서 아메바 같은 생명체를 뿅 하고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실험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줬습니다. 바로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걸 최초로 증명한 거죠. 이로써 파스테르의 그 옳은 법칙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가 아니라 적어도 그 최초의 시작만큼은 모든 생명은 흙과 대기와 번개로부터, 즉 무기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물질의 세계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구조의 무기물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훨씬 복잡한 구조의 유기물로요. 그리고 이 둘을 가르는 마법의 열쇠는 바로 탄소 원자가 쥐고 있습니다. 탄소는 정말 사교성이 좋은 원자거든요. 팔이 4개나 있어서 여기저기 다른 원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능력 덕분에 탄소는 길고 복잡한 사슬이나 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단순한 화학 물질을 생명의 복잡한 기계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자연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모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단순한 원자들이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모이니까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성질, 즉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자신을 복제하고 마침내 생각까지 하는 생명이라는 특성이 뿅 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돌멩이에서 시작된 이 기나긴 과학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우리가 그냥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바로 지구예요. 수십억 년 동안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던 이 지구의 물질들이 마침내 스스로를 조직해서 생각하고 느끼게 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기원을 따라서 아주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오르네요. 평범한 돌멩이를 이루던 원자들이 모여서 스스로 장미를 피워낼 수 있다면 도대체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의 경계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어쩌면 그런 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